자, 이번 강좌에서는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을 조건을 벡터로 표시한 지난 강좌를 조금 확장시켜서 그 벡터의 자취가 평면이 되어지는 경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앞서서 몇 차례 얘기를 했으니까, 자, A, B, C 세 개의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다 라고 할 때 우리는 이렇게 쓴다고 얘기를 했어요. OC 벡터는 MOA 벡터 플러스 NOB 벡터다. 자, 이때 M의 값이 0 이상이고 N의 값이 0 이상인 경우에만 판단을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 두 수의 합이 M 플러스 N이 1이 되어지면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이때는 점 C의 자취가, 그러니까 OC 벡터의 종점이 C가 선분 AB 위에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C의 자취는 뭐냐면 선분 AB, 이렇게 우리가 대답을 해주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많이 했던 거니까. 자, 근데 이번에는 얘를 조금 더 확장해 가지고서 현재 우리가 여기서 사용되어지고 있는 이 M과 N의 값을 자유자재로 영역을 한번 좀 바꿔보는 겁니다. 더 크게도 만들어보고 작게도 만들어보고, 이런 작업을 했을 때 과연 이 식이 나타내는, 즉 점 C의 자취가 무엇이 될 것인가,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알아보자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M 플러스 N이 1 이하다, 요 조건 하에서 M과 N은 둘 다 0 이상인데 1 이하다, 이렇게 되어지는 경우. 근데 이제 우리가 모두에 미리 말을 해둘 것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M과 N의 값이 1이 되어졌을 때 얘가 판단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얘를 판단의 기준으로 해서 얘로부터 우리가 얘기를 꾸려 나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요 M 플러스 N을 K라고 한번 넣어 봅시다. 이렇게. 그렇게 했을 때 양변을 K로 나눠주면 K분의 M 플러스 K분의 N equal to 1이라고 하는 이런 식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두 수의 합이 1이면 선분이라며. 그러면 내가 만일에 주어진 이 식을 얘와 얘를 이용해서 표현을 한다면, 그리고 출발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자, 이때 OC 벡터는 뭐가 되어지느냐면 K분의 M에다가 원래 식하고 똑같은 거 써야 되니까 KOA 벡터라고 써주고, 플러스 K분의 N에 KOB 벡터라고 이렇게 써주도록 합시다. 이거 지금 OA 벡터의 길이를 줄여놓은 거죠. 무슨 소리야? K가 1 이하니까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그 줄어든 벡터를 우리가 OA 다시 벡터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얘를 줄어든 거니까 OB 다시 벡터라고 한다면 점 C의 자취는 어떻게 되느냐? 선분 A 다시 B 다시를 연결한 그 선분 위에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지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럼 이 상황이 이렇게만 하니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 자, 그림 한번 그려보세요. 여기에 OA 벡터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 OB 벡터가 있어요. 이렇게. 자, 이때 여기서 K배한 거, 크기를 줄인 거죠. K배한 거. 자, 그 K배한 벡터가 여기라고 합시다. KOA 벡터, 요거라고 합시다. 그래서 요 끝단을 우리가 A-로 하기로 했어요. A-. 그럼 같은 방식으로 KOB 벡터 만들어주고, 요 끝단을 B-라고 잡는다고 한다면 개수의 합이 1이니까 점 C의 좌표는 여기가 되어지겠구나. 됐습니까? 정리가 좀 돼요? 자, 그러면 만일에 K의 값이 제로다, 즉 M과 N의 값이 제로인 경우라고 한다면 요 위치가 되어지게 되는 거죠. 이게 K의 값이 제로일 때. 그럼 K의 값이 1이 되어져 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바로 여기가 되어지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K의 값을 얼마로 잡느냐에 따라서 이 안에 있는 선분들이 전부 다 C의 자취가 되어지게 되는 거고, 맨 끝단에 가서 K의 값이 1이 되어지는 순간 선분 AB가 되어지게 되는 거다.
그럼 됐죠. 그럼 정리가 되네. 자, 그림에서 C의 자취는 어떻게 될까? 자취는 삼각형 OAB의 둘레 그리고 내부 요렇게 얘기를 해주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점 C의 자취라고 얘기를 했지만 얘는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죠. 점 C는 OC 벡터예요. 그러니까 OC 벡터의 자취가 삼각형 둘레와 내부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됐지요? 그래서 지금 선분에 관련된 얘기를 한 건데 그것이 확장이 되어져서 범위를 이렇게 조절을 했더니 이런 형태의 면도 만들어내네요. 평면의 자취도 벡터의 꼴로 표시가 가능하구나. 이런 생각. 자, 그러면 이번에 좀 더 확장해 볼까요? 이번에는 m과 n에 대해서 자, m이 0부터 1까지, n도 0부터 1까지라고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그러면 또 어떤 변화가 생길까? 그러니까 이때는 우리가 이렇게 표시하기가 조금 불편해요. 그래서 아예 애초부터 이 벡터에 대해서 m값과 n값을 이 범위 내에 있는 걸 가지고 적당히 한 번씩 넣어보면서 체크를 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첫 번째 m이 0이고 n도 0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둘 다 0이에요. 그러면 OC 벡터는 0 벡터가 되어지는 거네. 이건 뭘 얘기하는 거야? 여기 C가 0이다. 그러니까 최초의 두 벡터의 시작점, 거기를 표시해 주는 거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m의 값은 0이 아닌데 n의 값은 0이야. 그러면 OC 벡터는 요 식에서 MOA 벡터가 되어지겠네요. 요렇게. 그럼 얘는 뭐야? m의 값이 0부터 1까지니까 점 C의 자취가 선분 OA가 되어지게 되는 거죠. 가장 짧아서 O, 가장 길어서 선분 OA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됐습니까? 같은 방식으로 하면 m의 값이 0이고 n의 값이 0이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0되고 이거 0 아니니까 OC 벡터가 바로 NOB가 되어지겠네요. 그러면 C의 자취는 바로 선분 OB 위에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경우의 가지수를 몇 가지 나눠 놓고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 그림을 그려서 확인을 한번 해볼 겁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세 번째. m도 n도 0이 아닌 경우 얘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m을 한 2분의 1 정도 잡고 n을 한 3분의 1 정도 잡아봅시다. 그렇게 되면 OC 벡터는 2분의 1 OA 벡터 플러스 3분의 1 OB 벡터 이렇게 쓰여지겠네요. 그럼 이건 뭐야? 얘하고 같지도 않아요, 지금. 합쳐서 1도 아니에요. 그죠? 이거는 그러면 결국 이러한 벡터와 이러한 벡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평행사변형의 제4의 꼭지점. 이렇게 되어지겠다. 맞나요? 이렇게 되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얘기를 꾸려나갔을 때 어떤 그림이 그려지는가를 한번 확인을 해보는 겁니다. 자, 여기다가 우리 이렇게 OA 벡터 잡아주고 이렇게 OB 벡터 잡아주겠습니다. 그랬을 때 최초의 m과 n이 0이 되어질 때는 이거래요. 그러니까 바로 이 위치입니다. 이 위치에 있을 때는 m도 0, n도 0. 그렇죠? 그럼 여기에서 m이 0이 아니고 n의 값이 0이다. 그러면 c는 OA 위에 있다 했으니까 여기가 되어지겠네. 그러니까 현재 요렇게 잡아주게 요 OA 벡터 선분 O 얘는 m이 0이 아니고 n이 0일 때예요. 그죠? 그럼 얘는 똑같은 방식으로 m은 0이고 n은 0이 아닐 때입니다. 요렇게 지금 우리가 구분이 하나하나씩 되어져 가고 있어요. 자, 그 다음 요때 보세요. m의 값이 2분의 1이고 n의 값이 3분의 1이다. 그러면 n의 값이 2분의 1이면 여기쯤 되겠다. 그리고 3분의 1이면 여기쯤 되겠죠? 그래서 거기까지 오는 벡터에 대한 합이니까 점 C의 자체는 바로 여기가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기가 되어지게 돼요. 그렇죠? 그러면 만일에 우리 네 번째 m도 1이고 n도 1이 되어지더라. 그러면 OC 벡터는 OA 벡터 플러스 OB 벡터 이렇게 되어지게 되는 거죠. 그럼 얘는 뭐예요?
얘 더하기 얘니까 그냥 그대로 이렇게 되어져 버리는 거네. 요 위치가 바로 점 C의 위치가 되어지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럼 요게 이랬을 때 이렇게 되는 거니까 만일에 내가 OA 벡터에 대해서 이런 정도로 잡아줬다면 여기가 또 자취가 되는 거고 이런 정도로 잡아줬다면 여기가 점 C의 자취가 되어지게 되는 거고 결과적으로 이 내부에 있는 전부 다가 되어져 버리는 거네. 됐습니까? 그래서 m의 값이 0부터 1 사이 0부터 1 사이 이렇게 되어져 버리게 되면 요 벡터의 자취는 그러니까 C의 자취는 평행사변형 OACB가 되어지는 거죠. OACB의 경계 그리고 내부 전부 다를 표시해 주는 식이다. 이렇게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확장을 해보세요. 무슨 확장을 시킬까? 만일에 여기서 지금 m의 값을 0보다 크다, n도 0보다 크다 그러면 어떻게 줄까? 이 전체 다가 되어지는 거죠. 이 경계에서 m의 값이 0보다 크고 n의 값이 0보다 클 때. 그러면 m의 값은 0보다 작은데 n의 값이 0보다 클 때는 언제야? 요 경계선에서 여기가 전부 다 돼버리는 거죠. 그지? 그럼 또 여기에서 여기는 어떻게 될까? 둘 다 0보다 작을 때 이렇게 되어지겠다. 그 여기 이 영역은 m의 값이 0보다 크고 n의 값이 0보다 작은 그런 이런 벡터 방정식으로부터 영역을 표시해 주는 값이다. 이렇게 확장이 되어지게 돼요. 됐습니까? 조금 이 상태에서는 조금 어려운 식이라서 이렇게 일반화시키지 않고 그냥 이렇게 해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여러분들이 내용을 받아들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됐죠? 자, 그러면 문제 현장에서 어떤 방식으로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되었었던가 한번 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되겠죠? 자, 문제 현장에서 출제됐던 거. 삼각형 OAB를 생각을 합니다. 그때 OC라고 하는 벡터가 MOA 벡터 플러스 NOB 벡터로 표시가 되어진대요. 자, 이때 M과 N은 둘 다 0 이상입니다. 0 이상, 0 이상. 그리고 요 M과 N의 합이 1과 2 사이에 있다. 이런 조건을 만족을 한대요. 둘 다 양수면서 요 범위에 있다. 그때 점 C의 자취. 이렇게 쓸까요? 원래 문제는 이렇게 돼 있어요. OC 벡터의 자취의 넓이를 구하라 하는 게 문제였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자취가 어떤 꼴인가? 이런 형태들 중에 어떤 꼴로 표시가 되어지는지 한번 좀 체크해봐라 하는 문제입니다. 자, 근데 지금 여기 보니까 얘는 구조가 합쳐서 얼마다라고 지금 나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구조를 보니까 이거하고 이게 합쳐진 꼴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쯤 경험을 했으니까 그런 정도의 예상은 가능하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m과 n의 값이 1이 되어질 때 m과 n의 값이 1이 되어질 때는 항상 그냥 선분 AB예요. 합치면 이렇게 되면 C는 선분 AB 위에 있다. 이렇게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그림을 그릴 때 헷갈리지 않도록 하려고 선생님이 색깔로 바꾼 겁니다. 자, 두 번째. 이번에는 n 플러스 n이 2가 되어지는 상황을 한번 체크해 보자. 그럼 이 경우는 이렇게 세 나가면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합니다. 양변을 2로 나눠서 2분의 m 플러스 2분의 n equal to 1이라고 하는 새로운 개수를 체크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새로운 개수가 체크가 되면 OC 벡터는 자, 이때 OC 벡터는 2분의 m의 2OA 벡터에다가 플러스 2분의 n의 2OB 벡터다라고 이렇게 쓸 수 있겠다. 그렇죠? 자, 요거를 벡터의 끝단을 A-라고 할까요? 자, 2분의 m의 5A- 벡터 플러스 2분의 n의 5B- 벡터 이렇게 할게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합쳐서 1이니까 이때 점 C는 선분 A-, B- 위에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지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이런 상황을 토대로 해가지고서 이렇게 되어지는 상황을 토대로 해서 그림을 한번 좀 그려볼게요. 자, 여기에 OA
비삼각형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현재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 벡터가 정리를 해보니까 이렇게 되어진대요. 즉 n 플러스 n이 1이 되어질 때에는 바로 얘가 되어지게 돼요. 요게 n 플러스 n이 1이 되어질 때 C의 자취입니다. 요게. 벡터로 지금 얘기하고 있으니까 벡터 표시하고. 자, 그 다음. 요때는 또 언제냐면 OA 벡터의 2배 되어지는, 자, OA 벡터의 2배가 되어지게 되면 요렇게 해서 여기까지 와야 되겠다. 이 길이하고 이 길이하고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A-가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됐죠? 그럼 마찬가지 방법으로 여기도 요렇게 연장해서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게 B-를 요렇게 잡아줘요. 그러면 거기서 보니까 C는 바로 이 경우가 되어지는 거네요. 그렇죠? 이 경우가 바로 n 플러스 n이 2가 되어지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요 사이에 있는 값 어떻게 될까? 이 사이가 되어진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 사이에 점 C1이 존재하게 된다. 그래서 C의 자취는 어떻게 결론을 내리는 거야? 사각형 A, A-B-B의 둘레 그리고 내부다. 요렇게 얘기를 해주면 되는 거죠. 그죠? 요것이 바로 문제에서 요구하는 점 C의 자취가 되겠습니다. 즉 OC 벡터의 자취가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됐지요? 요렇게 읽어 나갑니다. 어때요? 지금 우리가 세 번째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다라는 그것을 벡터로 표현하는 방식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점점 다이나믹 해적하고 있지요. 벡터가 요런 또 재미가 있습니다. 자, 꼼꼼하게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로 강의 끝내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